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시청자 중심의 지역 밀착형 방송을 선보이고 있는 CNB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민기자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즐겁고 재미있는 이웃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충남 논산 양촌면에서 3년 만에 곶감축제가 열렸습니다. 20회를 맞은 양촌 곶감축제 현장에 윤영순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2년 제20회 양촌 곶감축제는 3년 만에 열려 12월 9일 금요일부터 11일 일요일까지 양촌면 양촌리 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리고 있었는데 농산물 특판부수와 다채로운 부대 행사, 그리고 예술 공연,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으로 열렸습니다. 양촌 곶감은 약 450여 농가에서 14만 그루, 감나무에서 약 2,000톤을 생산하는 우리 논산이 전국의 5대 주산지 중에 한 곳입니다. 2006년도에 바로 곶감 산업특구로 지정이 됐는데요. 여기는 우리 그 곶감이 많은 영양분이 속해 있는 그런 곶감입니다. 이 영양들이 곶감 드시러 우리 양촌으로 오세요. 고맙습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도 쭉. 이번 양촌 곶감축제 종합안전대책보고회에서는 축제 기간 동안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권관리 모니터링 서버로 빈틈없는 안전관리도 한다고 합니다. 보시고 나서 마지막 폐막식 지금 양촌 곶감축제 지금 와 있는데요. 오늘서부터 며칠 동안 계속 하는데 제가 코로나 전에도 한번 왔었는데 이번도 왔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곶감이 파는 데가 많고요. 곶감이 양촌 곶감이라 그런가 시식도 엄청 많이 하고 너무 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오셔가지고 시식도 하시고 저렴한 가격에 곶감도 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랑고구 장보다 시립학창단의 또 보험 무대 이어지고. 네, 우리 저 CNB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잡고 싶은 남자 듣고자 방송의 김기환입니다. 오늘 또 양촌 곶감축제 열린다고 해서 제가 또 서울에서 여기까지 또 내려왔는데 와 보니까 왜 유명한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좀 먹어봤거든요. 조금 허전해. 왜냐? 명불허전. 그 역사와 전통, 진짜 양촌 곶감이 왜 유명한지 이거는 말 직접 현장에 한번 와 보셔야 됩니다. 오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면은 달콤함이 그냥 치사량이에요, 치사량. 감빛 물든 그리움, 정이불처럼 흐르는 햇빛촌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데 양촌면에서 주최하며 양촌 곶감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체험 및 이벤트 등 주요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명한 김성환 가수의 개막, 축하 공연으로 화려하게 열려 한우 무료 시식, 양촌 막걸리 시음, 곶감 무료 시식 등 아주 다양한 즐길 거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전 논산 부시장이고요. 여기 양촌 곶감 축제는 아주 멋있고 맛있고 영양가 있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장에 오셔서 호떡도 먹고 곶감도 많이 사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논산 화이팅! 그동안 축제를 못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번에 곶감축제 금토일 3일간 하는데 축제 기간 동안에 양촌면 곶감 널리 홍보가 되고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성황리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황리에 열리는 양촌 곶감축제는 아주 많은 준비가 완벽하게 진행되는 행사였습니다. CNB 시민기자 윤영순입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제8회 대전시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가 열렸습니다. 행복한 경로당 어르신, 아름다운 실버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재석 시민기자입니다. 여기는 행복한 경로당 어르신, 아름다운 실버 세상을 꿈꾸는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 대회가 열리고 있는 한국효문화진흥원 대강당입니다.
행사에 참가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차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어르신들의 잔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막 긴장도 많이 하시고 추운 날 따뜻하게 이렇게 꽃차, 국화차하고 청귤 보이차를 또 대접을 하시면 긴장도 풀리고 건강에도 좋고 혈액순환 좋고 그러면 본인 또 이렇게 실력 발휘를 잘 하실 것 같아서 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강당엔 색색의 공연 복장을 갖춘 어르신들이 좌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르신들은 축하 연주에 맞춰 각종 소품을 흔들고 환호하며 즐기십니다. 축하 공연에 이어서 공식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어른들은 반드시 존경받아야 됩니다. 어른들이 존경받지 못하면 사실상 어른의 역할이 어려웠습니다. 노인 회장님 여성분입니다. 노인 여성분은 어른들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저희 열심히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게 삶이 늘 유익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행사를 마치고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 대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발표 대회는 어르신들이 각 경로당에서 건강을 위해 평소 실천해온 프로그램들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대전시 5개 구에서 각 구별로 2개 팀씩 출전하여 모두 10개 팀이 경연을 펼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중단됐던 대회가 3년 만에 열리고 있는데요. 쌓였던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려는 듯 어르신들의 응원 열기가 가득합니다. 공연을 마친 어르신들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네요. 네. 처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했거든요. 그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이게 나이를 먹고 보니까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하네요. 6개월 동안 우리가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연습을 하는데 고통도 많고 연세 잡수진 양반들을 같이 하려는 게 저기 했는데 그래도 저 잘 따라주시고 저렇게 연로한 양반들 저래니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떨리고 막 그랬는데 와서 해보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요즘 경로당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율동으로 안무를 구성하여 경연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엔 응원 나온 가족이나 공연 참가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환호하며 즐기십니다. 그 함성의 응원 열기가 초등학교 운동회 자리 못지 않은데요.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활기가 넘쳐납니다. 명예의 으뜸상은 유성구 노은 3지구 1단지 경로당이 차지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원님들이 단합하여 연습을 했다는데요. 회원이 부족하여 96세 어르신까지 참여했다고 합니다. 예, 우승은 정말 우리 때 이런 상이 올 줄 몰랐는데 정말 우리 회원 덕분입니다. 회원님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이래서 정말로 회원님들께 감사드려요. 어려운 점은 이제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사실 저희들 프로그램은 앉아서 근력 운동하는 걸로 위주로 해서 사실 프로그램을 짰거든요. 상체 운동 그리고 하체 근력 운동 이렇게. 화합하는 경로당, 존경받는 어르신을 표방한 오늘 행사를 추진하신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노인사회 경로당이 서로 화합하고 또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즐겁게 경로당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 노인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제가 앞장서. 사회의 어른으로서 항상 젊은이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지니는 동시에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 대회였습니다.
CNB 시민기자 조재석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통 고전머리를 작품으로 재해석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통 고전머리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경숙 시민기자입니다. 미용인들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통 고전머리를 작품으로 재현했습니다.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먼저 삼국시대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 그림에 인물도 사신도 생활 풍속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성의 큰 머리는 두 가닥으로 엮어 머리에 두른 얹은 머리형, 그리고 안악사모분 고분벽화 그림에는 머리카락을 위로 묶어 올린 남성들이 민상투머리와 머리카락을 고리튼 형태로 만들어 머리에 얹은 여성들이 환경 힐작의 머리를 영상으로 봤습니다. 큰 머리형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성행하며 불교 불화 그림과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령왕 박물관에 들어가니 웅장함과 화려함을 볼 수 있고 무령왕 동상 앞에 서 있으니 임금님을 직접 뵙는 것 같아 엄숙해졌습니다. 또한 왕과 왕비의 금 뒷꽂이 머리 장식을 직접 보니 매우 신기했는데요. 이곳에는 왕과 왕비의 금목걸이, 금동 신발도 있습니다. 농경문 청동기를 보면 농사를 짓는 남성들이 머리카락을 위로 묶은 민상투머리 했음을 알 수 있고, 조선시대 여인들이 머리 모양으로는 사회적 지위, 신분, 혼인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중전 어여머리는 어염족들이와 떨잠을 했으며 특히 거두미 머리는 어여머리 위에 나무로 만든 머리 모양을 했습니다. 조선 초기 여인들은 머리카락인 가채를 사서 머리를 화려하게 꾸미는 바람에 나라에서는 금검절약 정책으로 가채 금지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왕비 대리시기는 대수머리를 했습니다. 장식은 봉황비녀, 용머리비녀, 진주장식, 큰비녀 등을 사용해 웅장하고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이 머리는 삼국시대 머리 문헌을 보고 문헌에 나오는 벽화에서 보고 굉장히 예쁘고 매력적이어서 이 작품을 하게 되었고요. 이 머리는 조선시대는 세 가닥 닦기로 이 머리 모양을 만들었는데 삼국시대에는 두 가닥 닦기로 해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국시대 머리이고요. 조선시대보다는 삼국시대 때 머리가 훨씬 화려하고 이뻤던 것 같아요. 이것은 창작 쪽머리입니다. 조선시대에 가채를 응용해서 창작으로 연출한 것입니다. 거두미는 조선시대 왕족 또는 궁녀들 중에서 고위급 간부들이 착용했던 머리입니다. 그 계급의 차이를 비녀로 표현을 했는데 궁중에서는 봉잠이나 용잠을 해서 쓰시고 상궁들은 은비녀를 썼다 합니다. 미용인들이 전통 고전머리 작품과 행사에 참여한 작품 사진을 보면 머리 모양의 역사적 흐름을 알 수 있고 사극영화, 사극드라마를 보면서도 어느 시대의 머리 모양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통 고전머리 작품을 만든 미용인들은 초중등 학교에서 재능기부를 통해 머리 모양에 관한 역사의 변천을 가르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 고전머리를 연구하며 작품 활동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지금까지 CNB 시민기자 김경숙이었습니다.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주민들의 재능 기부로 이웃 화합의 장을 마련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봉아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주말 갈마동의 한 아파트 상가 앞 무대에는 한두 명씩 모이더니 어느새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바로 갈마을 둘레길 걷기와 주민 스스로 기획 준비한 작은 음악회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년에 2번씩 둘레길 걷기와 작은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작은 음악회를 통해서 이 즐거운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음악과 같이 힐링을 하고 이 좋은 날씨에 밤 공기를 마시면서 주민들이 같이 즐긴다는 모습 너무나 보기 좋고 주민자치회장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선사하겠습니다. 이날 작은 음악회는 신인 초대 가수의 신나는 축하 무대의 공연을 시작으로 난타 공연, 오카리나, 색스폰 연주, 통기타 등 주민들의 다양한 재능 기부로 연주와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오늘 이 갈마 둘레길 걷기 및 작은 음악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둘레길을 걷는데 우리 갈마 일동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도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걸었는데요. 낙엽이 너무너무 예쁘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낙엽 밟는 모습 자체도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옆에 같이 걸으시는 분들도 소녀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또한 음악회 중간에는 서철모 서구청장의 깜짝 출연으로 음악회를 더욱 빛나게 노래도 해주시고 주민들과 함께 춤도 추며 음악회의 열기가 더욱 뜨겁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갈마 일동에 갈마을 둘레길 걷기 행사하고 또 작은 음악회를 열었는데요.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이런 공동체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갈마 1동, 2동 주민들이 분동이 됐지만 서로 하나처럼 화합하고 단결해서 어느 지역보다 더 살기 좋은 그런 갈마동이 되기를 희망하고 저도 힘껏 돕겠습니다. 작은 음악회 무대 뒤편 길가에는 많은 사진을 펼쳐 놓았습니다. 갈마동의 마을을 지켜준 느티나무 목신제, 지금은 복개 공사로 도로로 변한 마을 앞을 흐르던 작은 하천 등 갈마동의 옛날 사진부터 발달 과정을 보며 한평생을 살다 보니 이렇게 이곳이 발전될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면서 감회가 새롭다 하시는 분의 유심히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갈마동 역사를 찾아서 전시회는요. 저희 제가 갈마 주민이기도 하지만 갈마 일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예전의 역사를 알고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게 행복하다는 걸 느껴주기 위해서 애양심과 고착심을 위해서 그래서 만들었고요. 목신제를 비롯해서 복개천이라던가 내가 여기 살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1980년대 이전 이후에 근현대사를 비교하면서 이게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고 있었구나 해서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게 행복하다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갈마을 둘레길 걷기와 작은 음악회는 주민 스스로 준비 기획하는 축제여서 더욱 뜻깊고 축제를 통해 건전한 여가 활동과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화 사회에 이웃과 소통과 주민 화합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CNB 시민기자 이봉화였습니다.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곳에서는 세종시 신중년을 대상으로 연극과 미술 등을 통해 새로운 시선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작품 전시 현장을 안길석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종 신중년센터가 많은 기민들과 함께 지난 7월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50세부터 64세까지 세종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2의 인생 설계를 돕기 위하여 세종 신중년센터가 다정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생애 설계 경로 지원, 공간 지원을 통한 접근성, 지속적 학습을 토대로 한 직업 생활 준비, 차별화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사회 참여 유도를 교육 목표로 1년에 4학기를 기준으로 인생 설계,
ICT와 4차 산업교육, 자격증 과정, 1 활동 지원 총 4개의 영역으로 운영이 됩니다. 세종 신중년센터는 2022년 7월에 개소한 센터로서 세종시에 있는 50에서 64세, 즉 신중년들에게 노후 생활을 어떻게 재미있고 또 뜻있고 삶의 질이 향상되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의 인생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일 활동 지원이나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월에 진행 중인 과정에는 일 활동 지원 과정인 힐링정원 꽃펴라를 주제로 시민정원사, 취미에서 시작하는 창작 성공, 전자제품 분해 청소 박사 등이 있으며 인생설계 아카데미 과정에는 오페라와 뮤지컬의 매력에 스며들다. 거침없이 떠나는 해외 봉사활동과 자유여행이 있고 자격증 과정에는 재활 치료 레크레이션, ICT와 4차 산업교육에는 이모티콘 작가로 돈 벌기 과정 등이 진행 중입니다. 50대 이후에는 교육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 신중년센터에서 신중년을 위한 교육을 한다기에 이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데 좀 신중년들한테는 좀 참된 교육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오신 강사진과 그리고 저 교육생들이 모두 열의를 가지고 교육을 듣고 있고, 정말 제가 저 신중년으로서의 생활하기에 어떤 많은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교육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세종 인구의 18.3%로 약 6만 7천여 명에 해당이 되는 신중년들에게 제2의 인생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CNB 시민기자 안길석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린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N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